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 마지막에 테일윈드 치트시트를 좀 둘러보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 거니까 미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둘러봐야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또 무한정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원하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좀 둘러보고 오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일단 그걸 하기 전에 기본적인 거 세팅을 하고 그리고 시간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아직 적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다 제대로 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화면을 좀 띄워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이제 루트로 그냥 들어가도 접속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일단은 이거부터 좀 분리할게요. 이거 왜 분리하는지 느낌 오시죠? 이 녀석 JSP 아티클 매니저 때도 이런 거 했었는데 우리가 include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분리를 하는 거를 알려드리긴 했었어요. JSP 파일을 불러와서 쓸 수 있게끔 그거 좀 진행을 할 건데요. 우리 JSP 아티클 때도 헤더를 만들었었나요? 네, 헤더라고 하는 걸 했었나? 그죠, 한번. 커만. 탑바? 네, 탑바라고 해서 진행을 했었군요. 이번에는 아예 헤더라고 해서 푸터랑 해서 좀 몇 가지를 나눠 보겠습니다. 자, 일단 main.jsp 이 파일에 와서 제가 이만큼을 자를 거예요. 없앨 건데, 본문 내용. 일단은 해보죠. 이만큼을 잘라낼 거고, 그리고 USR 밑에다가 폴더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커먼. 이 커먼의 안쪽에 JSP 파일을 만들 건데 이름을 헤더라고 지어줄게요. 헤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방금 잘라내기 했던 녀석을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까지만 할 게 아니라 좀 더 할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만큼을 없앨 거예요. 이만큼을, 아니, 여기서 이만큼. 맨 위에 있는 이 녀석은 빼고 얘를 그냥 지울 겁니다. 완전히 지워버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밑에 있는 body와 HTML 닫는 태그도 지워버릴 거예요. 아니, 여기 헤더였군요. 잠시만요. 메인을 지울 겁니다. 메인을. 여기에 있는 이 body 이만큼 지울 거고 이만큼 지울 거예요. 이거 할 거고 이 h1도 지워버리겠습니다. 다 빼버리고요. 자, 헤더에서 이 밑에 있는 얘 지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섹션을 하나 만들어서 div 하나 넣어주고 h1 여기다가 h1을 사용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 자리에 EL을 사용할 겁니다. 페이지 타이틀.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은 사실 이게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차차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헤더라고 하는 녀석을 제가 main.jsp의 이 자리에다가 불러올 거거든요. 이 자리에 불러온다, include를 사용한다 라고 하면 이만큼의 코드가 이 자리에 들어왔다라고 봐도 되는 거였죠.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중복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이 JSP 파일 위쪽에 상단에 이 녀석이 없으면 제대로 JSP가 동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파일마다 다 있어야 되는 녀석인데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이 문서는 HTML 문서야 라고 하는 것부터 해서 HTML 태그 시작했고요. 쭉 내려와서 실제로 main.jsp는 얘밖에 없었죠. 그래서 지금 태그 구성이 문제가 없죠. 그리고 아까 body랑 HTML 닫는 태그였던 애를 제가 지웠는데 이렇게 헤더에서 지웠어요. 얘를 footer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서 얘만 남겨둘 겁니다. 이렇게 남길 때에도 이건 하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지워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하려는 게 대충 예상이 되시죠? 이만큼의 코드가 이 자리, 맨 마지막 이 자리에다가 불러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은 중복 상관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나머지 얘 빼고 얘도 이거 빼고 생각을 해보면 HTML 문서가 제대로 앞뒤가 메꿔졌죠? 우리가 main.jsp에서 지웠던 내용들을 헤더랑 푸터라는 곳에서 가져오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main.jsp가 이러한 내용들을 따로 다 가지고 있었다면 바디 안쪽에서 이런 데에서 include를 사용해 불러왔을 때 헤더가 가지고 있는 이만큼이 여기로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건데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 HTML 문서 안쪽에 HTML 문서가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써도 사실 화면을 구성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요. 다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요소가 우리 개발자 도구에서 그대로 들어가요. 이거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지워져 있는 이 상태, 그리고 얘도 잠깐만 주석을 걸겠습니다. 왜냐면 이해를 써야 되는데 아직 이거 세팅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예시 하나만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include를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include 작성할 때는 이렇게 잠깐만 이게 아니 여기다가 include 라고 만들어주고 파일, 그래서 이 파일 경로에 땡땡 우리가 했던 방식 땡땡 슬래시에 커먼에 header.jsp 이 자리에 이 파일을 불러오겠다라고 하는 거고,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다가 footer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메인 페이지를 제가 열었을 때 당연히 얘 빼고 이거 없는 상태로 나머지는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얘를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이 엘리먼트 소스 부분을 보시면요, 여기를 잘 보시면 바디 안쪽에 내용이 이렇게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양처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맞는 건데 만약에 아까처럼 맞지 않는 상황을 제가 억지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코드가 되어 있었다면 그럼 이 화면을 그릴 때 화면은 잘 그려져요. 안 바뀐 것 같네요. 엘리먼트에서 얘네가 그냥 나오지를 않는군요. 그러면 이거 말고 소스 보기를 한번 볼까요? 페이지 소스 보기. 여기서는 구성이 어때요? 이거 있고 밑에 또 있고 그리고 여기서 닫혔는데 또 닫히고. 화면상에 나타날 때 화면을 그릴 때에는 큰 문제가 도드라지지는 않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코드가 구성되어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뭔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린 이런 방식으로 안 하기 위해서 main.jsp에 있는 상단에 있는 이 녀석과 푸터에 있는 이 녀석을 빼버리겠다. 애초에 우리가 JSP 파일 구조를 잡을 때에도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제 include를 사용을 할 거니까. 그리고 헤더랑 푸터는 여기저기서 공용으로 갖다 쓰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겠죠? 그럼 앞으로 헤더, 푸터를 적용시키는 JSP 파일이다 라고 하면 이 위에 있던 녀석이랑 아래에 있던 닫는 태그들은 없어야 된다. 우리 그렇게 만들 거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제가 조금 더 손을 볼 건데 헤더에 있는 이 녀석 이제 주석 풀고요. main.jsp에서 자, 여기다가
이거 좀 가져올게요. 이걸 가져왔다라는 건 제가 main.jsp라는 파일 안에서 뭘 쓰겠다는 뜻이에요? JSTL을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있어야 JSTL 쓸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JSTL을 사용해서 제가 뭐 할 거냐면 변수 만들 겁니다. C 컬론 여기서는 이렇게 안 나오네요. Cset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주고, 자, 여기서 이제 어제 우리가 봤던 C 콜론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눌렀을 때 나오던 게 지금은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안 나온다고 못 쓰는 게 아니라요. 얘가 지금 안 나오는 이유는 이 위에 있던 HTML 이런 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건데, 이 바디 안쪽에서 쓸 수 있는 것 중에 우리가 set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녀석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이 녀석을 그냥 만들어주면 돼요. 여기다가 C 콜론 set 해서 만들어주고,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지금 닫는 태그가 만들어졌는데 사실 닫는 태그가 따로 의미가 없어요. 얘는. 그래서 그냥 뒤에다가 슬래시 하나 붙여주면 닫는 태그는 사라집니다. 이거 셀프 클로즈드로 보통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닫는 태그는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 set을 사용해 제가 뭐 할 거냐, 얘는 뭐 하는 애 같아요? set? 잘은 모르겠지만 set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걸 보면 뭔가를 세팅하겠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지금 얘는 JSP 파일 내에서 쓸 변수를 만드는 애예요. JST를 사용해서 변수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var 이라고 하는 밸류 말고 var 이 속성을 사용해서 여기다 페이지 타이틀이라고 넣어줄 거고요. 밸류라고 하는 속성을 또 사용해서 여기 main이라는 값을 넣을 겁니다. 자, 이 녀석은 뭐 하겠다라고 된 거냐면 지금 현재 이 main.jsp라는 파일 내에서 페이지 타이틀이라는 변수 이름에 이 대문자 main이라는 값을 넣겠다는 뜻이에요. 변수를 생성한 거죠. 자, 근데 제가 헤더에 뭐 만들어 놨어요? 페이지 타이틀이라는 변수를 EL 표기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EL 처음 써봤을 때 컨트롤러 쪽에서 모델에 담아서 넘어온 객체나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EL로 그냥 꺼내 쓸 수 있었죠. 그때 꺼낼 때 들어가는 이름, 이 명칭은, 여기 들어가는 내용은 변수 이름 혹은 키 이런 개념이었어요. 지금은 변수 이름으로 사용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면 이만큼의 코드가 main.jsp의 이 자리에 들어가서 남게 될 건데, 얘가 남는 이 시점에는 이 main.jsp라는 페이지에는 변수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페이지 타이틀이라는 변수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밑에서 얘를 쓰겠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 이 main이라는 값이 이 자리로 들어와요. 신기하죠?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제가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왜 안 작아지니? 지금 여기 메인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녀석을 이렇게 바꿨어요. 변수에 들어가는 값을 바꿨어요. 그럼 여기가 얘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 값이 제대로 들어간다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변수 만들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로램도 레이아웃을 살짝만 더 신경을 써줘 볼게요. 왜냐면은 우리가 테일윈드 치트시트라는 걸 적용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레이아웃 구성을 어느 정도 잡고 갈 건데, 얘도 그걸 위해서 태그를 좀 추가하겠습니다. 섹션에 div를 하나 만들어 주고 그 안쪽에다가 이 로램을 넣어 줄게요. 그리고 div 하나 더 만들어서 한글도 하나 띄워볼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잡고 있는 이 레이아웃은 여러분들 정답 아니니까 무조건 이렇게만 해야 돼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이제 해왔던 경험상으로 최소 요 정도의 태그로는 감싸져 있어야 우리가 이 녀석들을 컨트롤하고 레이아웃을 잡기가 용이하다라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이제 메인 페이지는 이러한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녀석 이제 include로 가져오는 거니까 리스트 같은 데에도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리스트에 가서 이만큼을 지워야 된다라고 했어요. 바디까지 h1까지 그리고 밑에 닫는 태그 이 녀석들 지워버리고 메인에 있는 것처럼 이 녀석 가져오고 푸터도 가져오면 여기는 밸류를 뭐 리스트 페이지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러면 이 list.jsp가 include를 가져오는 시점에는 페이지 타이틀이라는 변수에 list라는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리스트를 들어갔을 때 리스트 페이지가 잘 나온다는 거죠. 유동적인 이 처리를 하기 위해 변수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고정된 값을 넣을 게 아니라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은요. 헤더에다가 이걸 안 넣어놓고 그냥 메인에다가 저걸 따로 놓고 이만큼을 여기 말고 이 자리에다가 아니지 이 자리에 넣으면 좀 그렇잖아. 여기 말고 여기다가 넣어주고 여기에 메인 이렇게 쓰는 거 그리고 리스트에 똑같이 이만큼 넣어서 여기에 리스트라고 쓰는 거 이거랑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변수를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 알려드릴 겸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레이아웃을 추가로 하나 잡는 것보다 이게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이니까 어차피 구조 똑같을 건데 이 구조 똑같이 사용할 건데 변수로 처리되면 그 상황에 변수 선언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걸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리스트에 한번 들어가 보면 잘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이거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약간 시간 드리며 테일윈드 치트시트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이렇게 하고 자 이제 헤더 다시 가서 테일윈드 치트시트라고 하는 걸 써야 돼요. 쓸 때 이것도 바꿔줘야 되겠군요. 이거 안 바꿨네요. 여기에도 페이지 타이틀 넣어줄게요. 지금 X 뜨고 있는 거는 잘라내기했다 붙여넣기 하면서 저장하면 사라질 거고 그럼 여기도 이제 메인, 뭐 리스트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보여주겠다는 뜻이겠죠? 자, 이제 우리가 테일윈드 치트시트를 적용을 할 건데 이거 외부 라이브러리라고 했어요. 우리 코드펜에서 외부 라이브러리 같은 거 적용시키려면 어떻게 했었죠? CDN에서 제공하는 그런 경로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HTML 부분에 뭐 링크 탭이라던가 아니면 스크립트 탭이라던가 뭔가 하나를 적어주고 그 경로를 넣어줬었어요. 그렇게 해서 jQuery를 썼었죠. 지금 테일윈드 치트시트도 똑같은 원리로 불러올 겁니다. 자, 여기다가 테일윈드 치트시트라고 검색을 해서 어제 알려드렸던 사이트로 들어와 보시면은 여기서는 경로가 없나? 잠시만요.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 가져옵시다. 자, page UI라고 검색할게요. page UI 검색해서 첫 번째로 나오는 이 링크 타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page UI라는 게 사실 테일윈드라고 하는 그 CSS 그 녀석을 사용하는 건데 이제 어제 말씀드리고 오늘도 아까 방금 전에 검색했던 치트시트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걸 정리해 놓은 파일 같은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는 이쪽이니까 여기로 들어가 볼 거예요. 여기에 보면 How to use 이런 게 있죠?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테일윈드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플러그인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이 아니죠. npm 어쩌고 하고 있고 뭐 모듈 익스포트 어쩌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이랑 달라요. 우리는 use cdn으로 갈 겁니다. 이쪽을 눌러서 그럼 밑에 경로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 중에서 밑에 있는 이 녀석 둘 다 해야 되겠군요. 아니다. 일단은 이걸로 해보고 안 되면 CDN으로 직접 갑시다. 둘 다 복사를 하고요. 이거 안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헤드로 와서 붙여넣기.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따라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커밋 해드렸을 때 설정 똑같이 적용하시고 본인 디자인 적용하시면 돼요. 네, 한 번만 검색해 볼게요. CDN에 가서 텔윈드 CSS를 가면 얘가 지금 2.2.19에서 멈춰 있어가지고 여기서 나오고 있는 버전이 CDN에서도 2.2.19에 멈춰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옛날 버전이라 그냥 이걸로 할게요. 그러면 우리 코드에 붙여넣기를 했으니까 여기다가 주석 좀 걸어줄까요? 데이지 UI. 어차피 나중에 우리 데이지 UI도 불러다 놓을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텔윈드 TPCT. 이거 하는 김에 jQuery랑 폰터선도 좀 가져올까요? 자, jQuery 3.7.1까지 나와 있네요. 복사해주고 여기다가 jQuery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립트를 불러오는 거니까 스크립트 태그 열어주고 src 해서 넣어주면 되는데 자 이거 고민하고 싶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여기에 copy 스크립트 태그라고 했어요. 이걸 누르면 내가 스크립트로 만들어야 될지 링크로 만들어야 될지 이걸 알아서 복사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 걸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말씀드린 적이 있죠. 미니랑 미니 안 붙어 있는 거랑의 차이. jQuery가 보면은 얘가 얘랑 똑같은데 여기 민 하나 더 있는 게 다르거든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차이 말씀드린 적 없나요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간단한 거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jQuery 민이 안 붙어 있는 이 녀석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파일이. 이거 실제로 링크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애예요. 이게 jQuery 원본인데 자, 민이 붙어 있는 애는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코드를 짜다 보면 당연히 가독성을 위한 줄바꿈, 들여쓰기 이런 걸 하죠. 근데 jQuery 자체가 좀 무겁다라고 하는 건 혹시 기억나시나요? 파일 자체가 라이브러리가 좀 무거워요. 그래서 되게 편하고 좋은데 jQuery를 요즘에 선호하지 않는 이유도 그런 무게 때문이에요.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동되는 과정에서 좀 속도적인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원본 파일은 들여쓰기와 줄바꿈 때문에 당연히 코드 줄수나 파일의 크기는 더 커집니다. 이 공백들도 어느 정도 크기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얘를 불러다가 쓸 때는 우리가 얘를 코드를 까서 가독성을 가지고 얘를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얘를 이 실제로 이루어져 있는 코드를 분석해서 우리가 기능을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jQuery는. 그러다 보니까 줄바꿈이나 들여쓰기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이 진짜 문법적으로 필요한 띄어쓰기를 제외하고는 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게 이 민이라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원본과 민이 붙어 있는 거는 그 차이가 있는 건데 얘보다 얘가 조금은 용량이 적겠죠. 약간의 압축 파일 느낌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불러다가 쓸 때는 그냥 민 불러다가 쓰면 됩니다. 기능적으로 다르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자,
그럼 jQuery 불러왔고 CDN을 제가 또 껐네요. 이거 폰터썸도 하나 가져올 건데 폰터썸 얘도 그냥 가져올게요. 얘는 우리가 언제 썼죠? 폰터썸? 뭐 아이콘 같은 거 넣을 때도 썼고요. 그죠? 우리가 써본 거는 아이콘 빼고는 없네요. 폰터썸 아이콘 넣을 때만 썼던 이 녀석 올 민 CSS 여기도 보면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냥 올 모든 거 이걸로 복사해서 얘도 고민하고 싶지 않으면 카피 링크 태그 이걸 눌러주시고 가져와서 여기다가 한 줄 또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주석 여기는 jQuery 여기는 폰터썸 내가 불러오는 이 경로들이 뭘 뜻하는지 정도는 기록을 남겨놔야 우리가 나중에 봤을 때 뭐 버전을 갈아 끼운다거나 했을 때 일일이 읽어보면서 찾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만들어주고요. 얘를 새로 고침하면 얘가 당장 변하거든요.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보세요. 얘 왜 이래요? 얘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거 얘 때문에 노멀라이징 돼서 그래요. 외부 라이브러리로 CSS를 쓰려고 가져오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노멀라이징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태그에 노멀라이징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바뀐 거예요. 홈에 가봐도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이 테이블에 있는 보더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건데 얘는 빼줄 거고요. 그래서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고 시간 드릴 겁니다. 폰트 바꿀 거예요. 이거 폰트 바꿀 건데 여러분들 크롬에다가 눈누라고 검색해 보세요. 눈누. 그리고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이 눈누라는 사이트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폰트들 되게 다양한 폰트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꼭 여기서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폰트 중에 내가 쓰고 싶은 거 있으면 알아서 찾아서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수업에서는 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중에 이제 잠시만요. 이게 왜 이래? 방금 제 모니터가 깜빡깜빡 하면서 화면이 나갔었다가 돌아왔어요. 얘가 어디 갔어? 자, 이 사이트에 있는 폰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폰트를 그냥 고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깔끔한 걸로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해당 폰트로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보는 거랑 우리 걸로 가져와서 적용시켜 보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이 좀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한글 써 있죠. 근데 영어는 또 다른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고 폰트를 골라 주셔야 됩니다. 저는 되게 깔끔한 거를 할 거라서 음, 국민연금책? 국민연금책 뭔가 좀 깔끔해 보이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원하는 폰트를 골라서 들어와요. 이제 적용시키는 방법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폰트 본인이 원하는 걸로 적용하시면 되니까 자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이 녀석한테 뭘 해줘야 되냐면 여기 있죠 여기 웹 폰트로 사용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만큼을 복사할 겁니다. 복사할 때 이거 누르셔도 복사니까 복사하시면 돼요. 어찌됐건 복사를 해주고 자 코드로 와서 여기 리소시스라고 하는 폴더 열고 스태틱 폴더 안쪽에 폴더를 하나 또 만들 거예요. 폴더 그래서 이름은 리소스라고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이 리소스라는 폴더 안에다가 제가 파일을 하나 만들 건데 이 파일의 이름은 common.css라고 지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통으로 사용될 CSS를 하나 따로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HTML, CSS 배우고 JSP 아티클 매니저 할 때는 사실상 CSS를 쓴 적이 없어요. 우리 리스트 페이징 처리할 때나 그 바디 태그 내부에서 그냥 스타일 태그 사용해서 CSS를 줬던 거 그것 빼고는 없어요. 근데 이제 진짜 CSS 파일 만들어서 적용할 거예요. 자, 만들어 주고요. 이 안쪽에 아까 전에 복사했던 그거 있죠. 붙여넣기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웹펀트로 사용 이걸 가져왔을 때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HTTPS를 붙여주세요. 근데 만약에 붙였는데 안 된다. 근데 안 붙였는데 된다. 그럼 안 붙이고 쓰시면 돼요. 근데 웬만하면 이건 있는 게 좋아서 붙여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만 하면 당연히 적용이 안 됩니다. 조금 한 가지 작업을 더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거부터 할게요. 이 common.css라는 파일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 파일을 불러오지 않으면 얘가 갖고 있는 기능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얘를 불러와야 돼요. 어디에? 저는 헤더에 불러올 거예요. 헤더. 왜 헤더에 불러오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거 왜 헤더에다가 얘네 추가했는지 혹시 이유 아시나요? 맞아요. 이거 JSP 파일마다 불러와야 돼요. 쓰려면. 근데 매 파일마다 이런 거 다 불러오면 불편하죠. 그래서 헤더라고 하는 거 얘는 지금 공통적으로 계속 상단 메뉴라고 하는 상단바 부분이 돼서 계속 여기저기 다 쓰일 거니까 애초에 여기다가 불러와 놓고 얘를 인클루드 해버리면 얘가 사용되고 있는 이 헤더라는 애가 불러와지고 있는 메인이나 이게 사용된 이런 곳이나 리스트나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공통으로. 그래서 헤더에다가 얘를 지금 입히고 있는 건데 common.css도 똑같은 역할이죠. 그래서 헤더에다가 불러올 겁니다. 불러오는 방식은 간단해요. 여기에 링크 하나 만들어 주고요. href 부분에 내가 슬래시 하나 달고 리소스 슬래시 common.css라고 적어 줄 겁니다. 자, 제가 분명히 common.css를 만든 경로는 src의 메인에 리소시스에 안에 스태틱에 리소스라는 폴더 하나 만들고 파일 만든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적어주는 경로는 어디부터 적은 거예요? 리소스부터 적었죠. 제가 만든 폴더부터 적었어요. 자, 이렇게 적어주면 스프링 부트 내에서 이거 스태틱까지는 이미 바라보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설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얘를 찾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경로를 쓸 때 이런 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는 내가 요청으로 보낼 거니까 요청에 대한 경로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파일을 불러와야 되는 경우니까 불러오는 경로를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아시겠죠? 차이가 좀 있지만 자, 이렇게 해놓고 화면을 한번 볼게요. 당연히 아직 바뀌지 않았겠지만 폰트 적용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을 때 되는 애가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여기다 추가를 조금 해줄 게 있어요. 여기에 HTML 자식으로 있는 body 해주고 나서 폰트 패밀리라고 하는 스타일 속성을 꺼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폰트 패밀리 여기 위에 있는 폰트 패밀리에 적혀 있는 이 이름 있죠. 얘를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그러면 폰트는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얘는 이제 웹 기본 폰트로 적용이 되고 있던 앤데 제가 새로 고침을 누르면 폰트가 변하는 겁니다.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볼 땐 뭔가 되게 깨끗해 보였는데 막상 또 절로 오니까 별로 안 깨끗해 보이죠? 생각보다 둥글둥글하네요. 근데 그냥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럼 폰트 적용하는 것도 했고 라이브러리 불러오는 것들도 다 명시를 해줬고 인클루드 진행했고 기본 꼴 잡아놨으니까 자, 지금 이 상태로 커밋 하나 남겨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이거 커밋 되어 있는 거 가셔서 지금 이 상태부터 시간 쭉 드릴 거니까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의 형태를 어느 정도 꾸려보세요. 메인과 리스트를 먼저 해보세요. 다른 것들도 뭐 바로 하긴 할 건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기능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메인이랑 리스트니까 이 두 개를 먼저 해보시면 됩니다.